수수께끼의 혼종화 사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혈통이 존재합니까? 일부 독립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가설에 따르면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대 조상들과 직접적인 유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혈액형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고 다른 모든 혈액형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아주 오래된 유전자 조작 계획의 증거가 된다는 걸까요? 최근 인터넷에서는 RH 음성인자와 그것이 지닐 수 있는 여러 함의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양한 이론을 낳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지식의 한계까지 여행을 떠나서 가능한 놀라운 가설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생명을 운반하고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이 액체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많은 비밀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에는 분명히 RH 음성이라고 알려진 혈액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극소수만이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우리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많은 다른 특징들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다양한 신화와 이론 그리고 추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RH 음성 혈액형을 아주 오래된 유전적 조작 사건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혈액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0세기 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1901년 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그의 발견은 수혈의학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처음으로 수혈 후 발생하던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란트슈타이너의 발견 이전에는 서로 맞지 않는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수혈은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시술이었습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일부 사람들의 적혈구가 다른 사람들의 혈청과 섞였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인간의 혈액을 A형, B형, O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두 동료인 알프레드 폰 폰데카스텔로와 아드리아노 스트룰리가 네 번째 혈액형인 AB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류는 특정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937년 연구원 칼 란트슈타이너와 알렉산더 비너가 새로운 범주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RH 인자를 발견했습니다. 두 과학자는 인간 혈액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의 기초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장류, 특히 레서스 원숭이의 혈액으로 실험을 하던 중 란트슈타이너와 비너는 일부 혈액 샘플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항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항원은 해당 항원을 포함한 혈액, 즉 나중에 RH 양성으로 확인된 혈액이 RH 음성으로 확인된 항원이 없는 생물체에 수혈될 때 면역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RH 인자의 발견은 신생아 용혈성 질환과 같은 설명할 수 없었던 일부 질병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RH 음성인 어머니가 RH 양성인 태아를 임신했을 때 발생합니다. 양성인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머니의 면역 체계는 태아의 RH 양성 적혈구에 대해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항체들은 태반을 통과해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빈혈, 황달, 태아 부종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BO 혈액형 분류와 RH 음성 및 양성을 따를 경우 주요 혈액형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A 양성 및 음성, B 양성 및 음성, AB 양성 및 음성, 그리고 O 양성 및 음성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혈액형이 존재하는데 RH 음성 혈액형이 왜 그렇게 신비로운 것일까요? RH 음성 혈액형은 다른 혈액형들과는 다른 진화적 계통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공식 과학계에서는 AB형과 O형 혈액형이 인류의 기원부터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혈액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H 음성 혈액형은 비교적 최근인 약 34,000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RH 음성 혈액형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혈액도 우리 DNA의 다른 부분들처럼 잠재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DNA의 다른 유전자들과 달리 혈액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게놈을 구성하는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혈액형을 변화시키는 돌연변이는 훨씬 덜 흔하게 나타나며 훨씬 더 엄격한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생기는 어떤 돌연변이도 필연적으로 종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신생아 용혈성 질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RH 양성 혈액형을 가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은 RH 음성 혈액형의 태아를 출산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머니의 면역 체계는 태아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이를 제거하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립 연구자들에게는 이것이 먼 과거에 이 독특한 인자를 가진 미지의 민족과 원시 인류 사이에 교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음성인자의 기원을 신비롭고 불분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리적 분포입니다. 분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구 집단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히 바스크 인구 사이에서는 비교적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훨씬 덜 흔합니다. 따라서 RH 음성인자는 전 세계 인구 중 소수에 해당하는 특성이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신기하게도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구의 30%까지 RH 음성인자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은 바스크 지역입니다. 이는 유럽 평균 15%, 그 외 지역 평균 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땅에서는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곳은 고대부터 신비로운 민족인 바스크인들이 살아온 매우 특별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음성인자만이 바스크 민족의 유일한 신비로운 특징은 아닙니다. 이 민족을 특징 짓는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입니다. 실제로 이들 문화와 언어는 다른 모든 유럽의 언어와 문화와는 다른 기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스크 민족을 유전적, 문화적 수수께끼로 만듭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측면들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이 민족의 가능한 기원을 조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기된 많은 가설들 중에는 놀랍고 매혹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스크인들은 신비로운 아틀란티스 민족의 직계 후손일 수 있으며 더 정확히 말하면 신화 속 대륙섬이 바다에 삼켜졌을 때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의 후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스크인들과 그들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이 플라톤이 묘사한 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바스크인들은 유럽의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혈액과 관련된 신비로운 유전적 이상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특이점들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의 유사점을 찾으려 했고 놀라운 결과들이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로 바스크어와 남아메리카의 일부 원주민 언어들 사이에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언어는 매우 뚜렷하게 공통된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추가됩니다. 이들 집단 역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RH 음성 혈액형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집단들이 어떻게 서로 접촉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음성인자의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의 베르베르족,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해안 지역 집단,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집단은 대서양 연안이나 그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그곳이 아틀란티스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들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는 신비로운 거석 유적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산맥의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은 음성 혈액형의 빈도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티와나쿠와 푸마푼쿠 유적지 근처에 정착해 있습니다. 이곳들은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공식 과학기에 따르면 음성 혈액형은 대략 3만에서 3만 4천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신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역사가 에우세비오스는 엘리폴리스 신전의 사제이자 신성한 기록 보관자인 마네턴을 인용하면서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3544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과 아틀란티스인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집트에 가서 에드푸 신전에 있는 비문을 읽어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위치한 어떤 장소에서 온 신성한 존재들의 후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성한 존재들은 문명을 세우고 인간을 창조했다 합니다. 결국 플라톤은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아틀란티스의 고대 역사를 배우게 되고 이후 자신의 유명한 저서들에서 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저 바다에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다른 섬들로 갈 수 있었고 그 섬들에서 그 앞에 펼쳐진 대륙으로 그리고 그 대륙이 진정한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지진과 홍수가 일어난 뒤 단 하룻밤 사이에 불행이 닥쳐와 아틀란티스 섬은 바다에 삼켜져 사라졌고 그때부터는 항해를 하거나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민족의 유전적 증거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것이 신비로운 음성 혈액형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음성 혈액형은 고대의 인간과는 다르게 진화한 또 다른 종이 존재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신화에서 신으로 묘사되는 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구성원들과 그 당시 지구에 존재했던 인간들 사이의 교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이야기는 매혹적이지만 의심의 여지를 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대에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번엔 이 모든 이야기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구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RH 음성 혈액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보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 가설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이나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는 이것이 왕족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리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 정확한 문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음성 혈액형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 기원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연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우연한 돌연변이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든 혹은 이것이 먼 과거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의 흔적이든 우리 혈관 속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